대입 수능 시험일인 어제 전국 사찰에서 기도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스님과 학부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험생의 학업 성취를 서원하며 축원을 올리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참선 수행도량 공주 항림사 5등 선언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철야 용맹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경남교구를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탄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야하는 이들을 위해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올해도 나눔의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전북 진안의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일인 어제 전국의 사찰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정진이 이어졌습니다. 사찰 스님과 학부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를 서원하며 축원을 올리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시험이 막 시작될 무렵 서울 강남 한복판 봉은사법당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기도문과 자녀 사진을 앞에 두고 부처님 전에 몸을 낮추는 모습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자녀가 평소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하길 바라며 기도 정진을 이어갑니다.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은 소참 법문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함께 서원했습니다. 마음을 번뇌망상을 싹 없애고 편안해지면은 시험 보는 학생도 또한 그게 전달이 돼서 편안해집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수능일인 어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와 서울의 대표적 기도도량 도선사 등 전국 사찰에서는 수험생 가족들의 기도가 물결을 이뤘습니다. 자녀의 오랜 공부가 실수 없이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초에 불을 붙이는 손에는 정성이 담겼고 평소 무뚝뚝했던 수험생 아버지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상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 준비한 대로만 보면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 사랑한다, 상구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찰을 찾은 수험생의 외할머니는 부처님 전에 쉼없이 절을 올리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추위 속 정진은 견딜만 하다고 수험생 가족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래 오늘도 잠도 못 자고 데려다주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유진이 화이팅! 힘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손녀에게 오늘 고득 점수 맞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거를 옆에서 같이 봤으니까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발생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수능으로 처음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추위 속에 겨울비가 내린 전국 곳곳 사찰에는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우리 딸 열심히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능 대박 화이팅!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조계종이 특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58개 사찰에서 10,000원만 내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근두근 특별 템플스테이란 이름의 이 행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템플스테이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꿈과 희망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수행 포교문화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올해 대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어제 이한구 이사장과 신진욱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20회 대원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한 고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 정신과 사상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대원상은 올해 사단법인 상월결사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진흥원은 상월결사는 청년불자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며 현대적인 포교단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공로를 인정해 대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 출가부문 특별상에는 조계종 더 프라미스 이사장 묘장 스님이, 재가부문 특별상에는 사단법인 백성욱 연구원이, 장려상에는 대전 보문고등학교 신병헌 교법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또 특별 정진상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인지과학과와 인권학에 재학 중인 고우 스님과 일본 고마자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수진 스님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참선 수행도량 공주 항림사 5등 선언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철야 용맹기도에 들어갔습니다. 5등 선언 조실 학산 대원 대종사 증명으로 열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기도 입제식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묘년 음력 10월 초하루 아침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기도가 참선수행 도량 공주항림사 5등 선언 대접광전에 펼쳐집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한 항림사 5등 선언 학산대원 대종사의 증명으로 기도 입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항림사 회주 진호스님, 주지 경담스님을 비롯한 선언 대중스님과 윤홍익 항림사 신도의 수석 총회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장건조 2030 세계박람회 특별기도 준비위원장 등도 동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학산대원 대종사는 법석에 올라 주장자를 들어보이며 3번 내려치는 의지를 대중이 알아차렸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어 2030 세계박람회의 유치는 부산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염원하는 국가적 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알면 여러분께서는 원하는 바 모든 것이 만족하게 다 성취할 것이고, 따라서 이번 세계 엑스포 한국 유치 기도도 크게 성취할 것입니다. 항림사 5등 선언은 입제 대법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매일 21시간 기도하는 철야 용맹 기도로 부산 유치 기원에 나섰습니다. 참석 내빈들도 5등 선언 대중의 기도로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이뤄 스마트 혁신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자고 당부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하는 커다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엑스포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항림사 신도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전 국민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오늘의 특별기도 메아리는 묘음으로 그 음성을 더하였고 만천하는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메아리가 저절로 탄생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거듭 특별기도 축사 올립니다. 법회에는 대한민국 월드컵 박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가 단상에 올라 2030 엑스포 박수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고, 항림사 룸비니 합창단은 참불가로 법석을 장엄했습니다. 61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50만 개 일자리 창출, 5천만 명 관람객이 예상되는 2030 세계 박람회는 오는 28일 180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청년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 펼친 15일간의 우리말 금강경 독송 특별기도를 회항했습니다. 봉선사는 경내 청풍로에서 지난 1일 입제한 교구장 호산 스님과 함께하는 우리말 금강경 독송 특별기도 회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제 상월결사의 원력은 청년 포교, 대학생 전법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정본 차린 봉선사도 우리말 건강경을 통해서 대학생 전법에 좀 도움이 되고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산 스님은 4년 임기 첫날인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를 봉행한 데 이어 이달에는 청년 대학생 전법을 위한 금강경 독송 기도 정진을 진행했습니다. 문화공보부 초대 종묵과장을 지낸 고 유일봉 선생의 유가족이 불교중앙박물관에 청담 스님 유품 한 점을 기증했습니다. 유일봉 선생의 장남 유동욱 씨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2대 종정을 역임한 청담대종사의 선필인 불자 현액을 관장 서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서봉 스님은 근대 정부와 불교계 간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고, 기증자 유동욱 씨는 불교계로의 회향이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던 아버님의 유훈과도 잘 맞는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유일봉 선생은 문공부 초대 종묵과장을 맡아 정부와 종단 간 여러 현안을 풀어가는 데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청담대종사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 대중이 성역화 불사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불사금 5,300만 원을 사찰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조계사 성역화 불사 원만 성취 발언 3,000배 용맹정진을 통해 십시일반 모은 3,307만 원을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여기에 박소윤 조계사 신도회 수석 부회장이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수이자 작사가 이선호, 예명 목비 씨와 트롯 신동 김다현 양을 조계사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두 가수는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뒤 즉석에서 노래 공연을 펼치며 전법 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지난 7월 취임 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오랜 내홍 속에서 움츠러든 종단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남교구를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단 화합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보직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16일 경남 창원시 무악산에 위치한 원각사를 찾았습니다. 총무원장 취임 이후 전국의 교구를 돌아보고 종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상진 스님의 소통 행보의 일환입니다. 이 자리를 내주신 우리 총무원장 스님과 우리 원로 스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서 면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족함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종단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해 갔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나눌 것을 다시 한번 더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아미 다볼. 먼저 태고종 총무원은 경남교구 원로 스님들에게 예의를 표하며 8만 대장경이 새겨진 경판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태고종 종단의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도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불교 태고종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다셨거든요. 이게 바로 태고종에서 해주는 겁니다. 또한 총무원은 경남교구의 지역 현안들을 경청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스님들의 제안들도 수용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지금 신종무원사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아마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도 작은 일, 큰 일, 아마 총무원과 또 지방의 종무원 다 같이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니까 잘 된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교 융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가지고 스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가게 해달라는 게 말씀드리는데, 총무원장 스님과의 간담회와 경남 종무원 주지연습회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남교구는 종단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타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교구를 돌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태고종 총무원이
종도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 어떤 종책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아파트가 즐비한 수도권에도 연탄 한 장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런 이들을 위해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펼쳐온 연탄 나눔의 자비행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이 현장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만 봐야 돼. 한 손은 받치고 다른 손으로 리듬을 타며 전달을 해봐. 여든을 넘긴 노 스님이 연탄 나눔 20년의 노하우를 신도들에게 알려주며 연탄 배달을 이끕니다. 30년 넘게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다 20여 년 전부터 추가된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의 연탄 나눔. 올해도 스님은 남양주시 16개 읍면에 만장의 연탄을 보시했습니다. 연탄 사용 가정과 자원봉사자도 해마다 같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그 빈자리를 신도들로 채웠습니다. 내가 이제 남양주 명덕사를 참여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와서 이렇게 같이 봉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이른 아침 트럭 짐칸을 가득 채운 연탄이 옮겨질 때 겨울 추위 속에 더 뚜렷해 보이는 할머니의 주름에 미소가 깃듭니다. 이어진 스님의 공감과 격려가 연탄보다 더 따뜻합니다. 할아버지 더 가셨고 아들은? 아들이 참 멀리 살아. 아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사셔? 살 때까지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불편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건 뭐? 쌀이랑 라면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다 줘요. 다 도와줘서 살아요 이렇게.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이 동네 가정 중에는 50년가량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집도 있어 날이 갈수록 고립감은 더합니다. 줄어든 연탄 사용자로 더욱 멀어진 배달거리, 여기에 높아진 인건비까지 겹쳐 연탄 가게 사장 노 부부는 연탄 10,000장을 배달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립니다. 겨울철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연탄 한 장도 진짜 아껴서 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도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죠. 종교보다 일체중생, 인간 방생이 먼저라며 연탄 나눔을 멈추지 않는 우정스님. 스님을 기꺼이 돕는 신도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해마다 스님의 나눔을 응원합니다. 또 명덕사 저기 주신님께서 좋은 일 하신다니까 이렇게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일이고요. 해마다 이렇게 또 연탄을 남양주시 우리 16개 읍면동에 항상 뭐 10,000여 장 이상씩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연탄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내년에는 좀 더 줄어들기를. 우정스님은 올해도 연탄을 나누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챗GPT를 활용한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이란 주제로 제5차 특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숙지하고 종단 복지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근태 비영리 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대표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의 원리와 유용한 활용법 등에 관해 3시간가량 강의를 펼쳤습니다. 앞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 회계, 자원봉사 운영 등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이어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즐거움의 무대를 선사하는 전북 진안의 두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인데요. 스님과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생신상 차려드리기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붓다 봉사단이 색소폰 연주로 흥을 돋우고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을 위해 신나는 노래를 선물합니다.
전춘성 군수도 잠시 직함을 내려놓고 열창으로 어르신들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모두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한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한 공연입니다. 비록 초청 가수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장기 자랑을 펼쳐보면서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통해서 우리 진안군이 건강하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제12회 진안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로 지역을 대표하는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후원했습니다. 2012년부터 어르신들에게 공연과 선물, 점심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총 100명을 초청했습니다. 후원에 동참하고 있는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도 그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직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셨으니까 마음껏 기쁨 누리시고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잊지 않고 생일상과 선물을 준비한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어떤 자식이 이렇게 잘하겠어요. 진짜 스님들이 정말로 약속해요.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헌신한 어르신들 노고에 감사드리는 스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경기도민의 안녕과 행복, 태고종 경기동부교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방생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경기동부교구는 지난 5일 경기 여주 신륵사 인근 강가에서 종무원장인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태계를 살리는 비움 방생 수륙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적극 실천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되길 기원했습니다. 뗏목 탐험가로 불리는 역사학자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가 출판 기념회를 열어 한민족을 부흥과 재건으로 이끄는 길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윤 교수는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대륙과 바다에서 찾은 우리 역사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윤 교수는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영토 갈등과 역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관계의 본질을 세계사적이고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알고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교수는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고구려사와 해양사를 연구해왔으며 특히 지난 1983년 대한해협 뗏목 학술 탐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황해 문화 뗏목 탐사를 진행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